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복지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는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교육을 수립하도록 이거 법적 의무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정이 됐는데 그 지역사회 복지교육의 개념, 지역사회 복지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종합교육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종합교육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 복지교육이라고 하는 거 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지역사회 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교육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종합적 교육이다. 종합교육이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활동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어떠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활동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활동 기준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종합적인 행정교육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쓰시고 2003년 개정으로 모든 지단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나 시군구는 지역사회복지교육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개념 및 성격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교육이고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교육이고 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교육이고 또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활동교육이고 활동기준이고 활동교육이고 또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국가와 지단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교육입니다. 종합적인 행정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교육을 이렇게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교육의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시군구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지역사회복지교육의 이념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위하여? For the people, 지역사회 주민을 위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의 이념 기본적 인권 존중의 이념 이걸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걸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질의 향상 이것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으로 하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연대성 강화 두 개를 같이 묶었습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복지교육의 것은 지역특성 중시 또 그러면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for the people, 지역사회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 민관협동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교육의 이념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교육에 여기 보면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의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교육의 원칙은 당연히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의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 연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종합교육이자 활동교육이자 활동기준이자 행정교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먼저 우선 역시 지역마다 지역의 개별화의 원칙, 지역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 복지교육입니다. 옛날처럼 군사정부화에처럼 전국의 모든 시도가 도시나 농산, 어촌이나 다 똑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마다 지역 특성을 기초로 해서 지역마다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복지교육이었나 개별화의 원칙. 다음에 이용자 주체의 원칙. 이용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입니다. 이용자 주체의 원칙. 이용자 주체의 원칙. 또 그런가는 네트워크의 원칙. 네트워크의 원칙. 또 그런가는 민간협동이라는 것을 공사협력, 민간협동이란 말과 같이요. 또 그러면 주민참가. 그래서 민간협동과 참여를 이렇게 공사협동의 원칙, 공사협동의 원칙, 그리고 주민참여, 주민참가의 원칙.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념과 원칙을 굳이 이념, 원칙을 나눠서 설득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 여기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의 입장이고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법제론의 교집합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수립과정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그러면 시, 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해관계의 절차입니다. 수립 절차라고 적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시도지사는 시군구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절차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 법으로 정해진 이 절차를 위반하게 되거나 이 절차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게 된다면 위법행위가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사유, 탄핵사유가 될 겁니다. 위법한 행동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수립 절차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4년마다 수립을 하되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오면 시군구 계획을 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심의기구의 이름이 시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도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에 대한 내용이 법 조문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사회복지론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복지 법제론의 문제가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195쪽에 1번에 1번,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사실은 왼쪽 페이지 1번에 4번, 5번으로 갈 것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령을 보시면 2번에 1번 조건 적었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기와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거기는 언제나 문제가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4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은 단답이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반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기와 일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곧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법제에서 나오는 문제가 3번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입니다. 지면상 쓰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다 별표 한 5만 개 넣어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리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은 반드시 수요에 관한 내용, 또 공급에 대한 내용, 다음에 전달체계, 말하자면 자원의 조달 관리에 관한 내용,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제공에 관한 내용, 다음에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내용,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 기타 대통령에 관한 내용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공급, 자원 조달, 전달체계, 다음에 연계 제공, 또 통계의 수집 정리,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전한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 바로 여기가 출제가 될 겁니다. 역시 위에 있는 수립 계획과 더불어서 여기 195페이지는 이 195페이지 전체가 출제, 예상 문제가 아니라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이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법제로로 196페이지 가서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구의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 계획은 시도지사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행 내용에 대해서 상급 관청의 의미를 갖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한 바로 이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에 따른 변화 여러분들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자체에서 기본 한 해에 2개는 나온다라고 하는 영역이 지금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반드시 나오고 이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반드시 다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라고 목차를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만은 지방분권화,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방분권화. 이미 우리는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지방분권이라고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지방자치가 실시됐었는데 그것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중단되었던 것이 1987년, 88년에서 6월 민주항쟁을 거쳐서 육공화국이 대동이 되는데 노태우 정부부터 다시 준비를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 때 완성 재개된 것이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노태우 정부 1987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까지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완성되고 그리고 다시 재개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정비되어서 사회복지와 연관된 것을 사회복지 영역의 지방분권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복지 영역까지도 완전히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2005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2005년에 지방분권화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간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 보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바로 분권교부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방분권의 의무에 쭉 보이고 재정분권 나와 있죠.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의 재정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와 있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분권교부세 제도는 다음 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해서 신설한 제도가 지방 분권교부세 제도가 되겠는데, 분권교부세 제도는 처음에는 2005년도에 만들 땐 5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그것이 2005년 할 때에 이 5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나, 만약에 이것이 5년만 적용이 되고 보통 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무조건 획일적으로 보통 교부세로 운영하게 되면 소위 이런 지방 이양사업을 넘은 사회복지의 문제에 재정 문제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이걸 다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개정할 경우에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어쩌면 올해까지만 사용이 되는 이런 법으로 연장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분권교부세 설명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편년사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하는 문제가 곧잘 나오지 않습니까? 분권교부세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5년도에 5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2014년도까지 5년 더 연장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이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는 많은 이런 사업들이 보통 교부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2015년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는 세계사업, 정신, 장애인, 노인 양로시설이 먼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분권교부세의 재정분권의 장단점 나와 있는데, 재정분권의 장단점, 견제와 균형으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방 공공재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 그래서 단점은 선심성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영이 우려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오히려 앞에 보는 분권교부세보다는 더 이제 중요한 영역이 된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복지의 변화가 되겠는데, 어떤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되었다. 자, 그거 하나 더 있고, 그러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중심이 2005년도 지방이양사로 넘어가면서 지방정부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른 것들 2006년도에 보시면 이 5번입니다.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 수행하도록 하여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넷째 줄 주민지원국을 설치하고, 다섯째 줄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해서 서비스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는 2006년도에 개편 사업이 되겠고, 그러다가 2010년도 별표 넉넉해 주시고 수시로 지금 나오고 있죠. 2010년도에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수행하는 복지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전산망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그 줄자 제일 밑에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용 서비스가 개통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곧잘 나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2010년도부터 실시가 된 겁니다. 행복 이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보통 우리가 기원을 보면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기원은 어쩌면 영국 복지사에서 보면은 1782년 길버트법에서 또 다른 인권 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급의 감시 요원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그 유급 감시 또는 관리 요원들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기원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봅니다. 하나 더 넣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는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가 시초가 됩니다. 이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법적 지위는 별정직이었어요. 별정직. 그리고 나서 1992년에 가서야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배치한 이런 지위였어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가서야 사실은 1997년 개정입니다만 2000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계층하면서 이때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지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래서 배치의 연역이라고 쓰였죠.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는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번호를 이렇게 아래로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쓰십시오. 시도, 시군구, 그렇죠?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기구 4번까지 되겠습니까? 시도,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사회복지 뭐였죠? 거기 보면은 사회복지 전담기구, 복지사무 전담기구. 복지사무 전담기구도 시군구 읍면동에 되어 있는 자 여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 넣을 때 보면 왜 국가직에는 사회복지직이 없어요? 법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내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배치되었다.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그때 가서야 발행이 되었고 2000년부터는 직렬이 바뀌어서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하면서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제론에서 법제론 출제 문제를 같이 넣었지요. 거기에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이렇게 둘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법제론을 동시에 지금 다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입니다. 법적 의무로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4년마다 수립을 하되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심의기구가 시도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하고 시군구와 같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구,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개혁조례는 시군구를 지금 다뤄놨습니다. 거기 시군구에는 자 가보겠습니다. 관할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관할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같은 내용으로 시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자, 그것도 같이 앞에서 봤지만 시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나와 있지요.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 건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실행, 거기 실행이라는 단어도 역시 꼭 함정, 실행은 이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법에는 실행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지역복지계획 수립까지는, 수립도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실행도 시장 군수구청장이네? 그래서 거기 2번과 같은 경우에는 막상 시험장에 가면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 표시하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자 역할입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정책심의 이건 당연한 것이고, 협의적 의사결정, 인적 연계와 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 지원 기능, 통합 서비스 지원, 또 그러면 실제적 서비스에 관련된 전달 실행, 바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나 역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자, 여기서 보면 운영원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원칙. 당연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심의 건의하고, 이거 나와 있죠? 지역성의 원칙. 당연히 지역성의 원칙입니다. 지역성. 다음에 당연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간 협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그런 수립하고 실행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는 주민 참여, 바로 참여성. 그리고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누구의 독단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의 협의성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 기관 간 연계성을 통해서 지역성, 참여성, 협의성, 연계성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는 당연히 민주적 절차의 민주성. 자, 큰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성, 또 주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주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보시면 거기 보면 민간협력체제로서 광범위한 참여를, 민간협력체제로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지역사회협의회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다층적인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에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그 위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자, 지면상 다 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것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지막으로 거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법제론 다 출제가 되는 중요한 어떤 영역을 출제되는 다 중요한 것인데 거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 중앙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 의무 기속형입니다. 그러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량행위로 되어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을 갖지 않아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많은 단체나 기관이나 시설이나 개인들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주민참가, 전문성, 민간성, 공사협력, 지역 적합성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